자,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후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런 걸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이 질량을 측정해서 이제 이 부피도 밀도도 부여해주고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주로 이게 질량 측정하는 것은 파트 모델링 후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부피가 있고 거기에 밀도를 부여하면 질량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는 235페이지 교재 피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카티아를 실행 후 파트 파일을 생성을 해서 하면 될 텐데요. 일단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열어서 스케치 워크벤치로 접속해서 XY 플레인 잡고 요렇게 치수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카티아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스타트에 파트 디자인 들어가서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워크벤치를 이제 많이 입장을 해서 여기 입장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를 느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 주실 수 프로파일 하기에 앞서서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원은 지름이 45짜리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45인 원을 그려주고요. 여기 녹색이 된 상태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해주고 원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될 텐데, 일단 조건이 여기랑 여기랑은 퍼펜디큘러하게 컨스트레인트 디파인드 알로우 박스에 퍼펜디큘러하게 좀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원이랑 탄젠트하게 접선이 되게끔 또 이 컨스트레인트 디파인드 알로우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는 호리젠탈하게 바꿔줄게요. 지금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었으니까 호리젠탈하게 바꿔주고 얘랑도 접하겠네요. 이게 호리젠탈하게 붙으면서 그 다음에 얘랑 각도를 53도를 줬네요. 앵글을 53도가 되게끔 이게 질량이 이게 잘 측정이 돼야 모델링이 돼야 질량이 똑바로 측정이 되겠죠. 이 모델링이 잘못되면 질량이 똑바로 측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카티아 자격증 탈 때 답을 틀린 거를 쓰게 되는 거죠. 얘가 88.25mm가 돼서 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델링이 완성이 됐으면 패드를 할 텐데요. 퍼스트 리밋을 20mm로 패드하고 미러 익스텐트를 선택하는 OK를 클릭하시면 양쪽으로 20mm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시고요. 패드를 선택해 주시고 패드에 에러가 떴네요. 다시 한번 패드에 에러가 뜬 이유는 이 부분에 트리밍을 안 해줘서 그렇네요. 이 부분이 불필요한 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트리밍을 해주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와서 패드를 미러 익스텐트 형태로 양쪽에 20mm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면요. 어느 면을 선택하지 얘를 약간 2번 마우스 2번이랑 3번 버튼을 클릭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요렇게 한번 해주고요. 요 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하겠습니다. 요 면으로 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하면 요
여기와 같이 이렇게 입장이 되고요. 여기에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원을 이렇게 원이 여기에 접하도록 원을 그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원이 접할 수 있도록 얘랑 얘를 서로 일치시켜주면 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접하게 해주고요.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가고 패드를 그려주는데 패드의 길이가 랭스가 6.35mm가 돼 있네요. 6.35mm. 이 랭스 값을 틀리게 하면 그러면 이 질량이 잘못 측정되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 리밋에는 랭스를 40 더하기도 이게 먹거든요. 어떻게든 6.35 이게 40인 이유는 얘 두께가 40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40 더하기 6.35라는 거는 요 길이가 6.35고 요 길이도 6.35가 되게 하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first limit length랑 second limit length를 이제 넣어 주셨고요. 여기가 넣어 주셨으면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요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면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해주고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는데 프로파일 선택하기에 앞서서 얘를 선택해서 얘를 좀 프로텍션을 하고 싶네요. 그 상태에서 얘를 그으면 더 프로파일 선 긋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하는 아크를 그려주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접하게 안 돼 있네요. 얘 두 개를 컨트롤 키 눌러서 접하게 컨센트 디파인드 날로 박스로 접하게 해주고 여기에 여기는 자동으로 선이 됐네요. 그렇다면 요 길이서부터 여기까지 V벡터와의 거리를 125mm로 해주겠습니다. 몇 mm라고요? 125mm로 설정을 해줘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좀 해주고요. 접선으로 접하는지 확인하고 125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호리젠탈인지 버티컬인지 한번 확인하고 완성이 됐나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됐으니까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125가) 되게 해주고 엑시트 워크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부분에 패드를 줘야 될 텐데 패드가 요 두께를 고려를 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신 후에요. 패드를 주는데 여기가 좀 오픈 루프가 있나 보네. 다시 한번 스케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던 스케치 어널리시스에서
오픈 루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오면 요 부분이 오픈 루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수리하는 게 바로 요 버튼이죠. 예. 얘는 지우는 거였고 얘는 클로즈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시키고 다시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얘를 오픈들을 클로즈 시켜. 오픈도 되어 있는 거를 클로즈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로즈가 안 되면 얘를 다시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하얀 이 선이 있어서 그렇네요. 그럼 이 선을 이렇게 없애고요. 다시 프로파일 연결해 가지고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코인시던시를 좀 시켜. 이 선이랑 좀 일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선이랑 좀 일치를, 이게 제대로 안 그리면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질량을 측정했을 때 정확하게 안 그려주면 질량이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젠시하게 놔주고 이 부분은 지우개로 불편한 부분을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툴즈에 스케치 어널리시스 했을 때 이 부분이 또 비어 있네요. 그 부분이 왜 비어 있는지는 이 부분이 왜 비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비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이 부분이 이제 무리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트림으로 한번 메꿔 보도록 할게요. 트림 가위를 선택해서요. 이렇게 하고 다시 얘를 지우개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5가 들어왔죠. 그래서 툴에 스케치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랑 점을 해서 일치를 시키고요. 컨센트 디파인 달러박스에 일치를 시키고 얘와 얘를 좀 일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일치를 시키고 스케치 어널리시스 했더니 다 클로즈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셔서요. 교재로는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237페이지까지 했고 238페이지 부분, 238페이지에 패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alse limit을 14.25 더하기 6.5네요. 그렇다면 false limit을 14.25 더하기 16.5
해주고요. More Extent를 클릭하셔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예,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 화살표 방향이 항상 플러스, 패드를 할 때 플러스 방향인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14.25mm를 체크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리버스 디렉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리버스 디렉션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 패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면 얘를 이렇게 좀 엎어서요. 이번에는 요면을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을 하고요. 고면에다가 크기가 이번에는 125가 아니고 얘는 120mm가 돼. 이 치수를 자꾸 제가 염두에서 보는 이유는 치수를 혹시라도 잘못 입력하게 되면 질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질량이 달라지면 우리가 카티아 자격증에 자격증을 딸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프로파일을 그리는데요. 프로파일을 선택해주고 탄젠트 아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랑 좀 일치시켜 주시고요. 얘랑도 여기 이 선이랑 이게 지금 눈에는 일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미세한 크기로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오픈 루프가 떠서 에러가 뜨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카티아를 그려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물론 스케치 어널리시스에서 나중에 얘가 오픈 루프가 뜨는지 안 뜨는지 보시면 그것은 확인이 금방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120mm가 되게끔, 아까랑은 틀린 거죠. 아까 처음 먼저 만들었던 패드는 이 부분이 125mm였는데 이 부분은 120mm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20mm가 되게끔 해주시고요.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와서 패드를 선택해 주고요. 퍼스트 리밋에 30.75를 해주고 모 익스텐트에서 세컨 리밋에 마이너스 14.25mm를 프리뷰를 해주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리버스 디렉션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홀을 뚫어주는데요. 홀은 홀을 클릭 후 순차적으로 선택해 주면 될 텐데요. 홀은 여기 있죠. 스케치 베이스 피처에 이 부분을 홀을 다이아메타를 16mm가 되게 뚫는데요. up to next, 블라인드로 하면 치수를 주는 거지만 up to next 하면 끝까지 뚫리는 거죠. 16mm 홀을 여기에 뚫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16mm 홀을 뎁스는 어떤 뎁스죠? 포지셔닝 스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홀이 지금 여기랑 컨센트리시티를 좀 맞춰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맞으면요, 이게 나중에 에러가 만들어줬던 부분이 틀리게 치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신경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홀도 마찬가지로 컨센트리시티를 맞춰서 이 부분에 홀을 포지셔닝을 해주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가 컨센트리시티가 맞게끔 홀을 선택해주고 엑시트 워크벤치를 해주겠습니다. 홀이 이렇게 뚫렸으면 이번엔 재질을 적용해야 될 텐데요. 재질 적용하는 버튼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구 이런 구슬이 재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알루미늄을 클릭해주고 스페시피케이션 트리에서 파트를 선택해줘야 이 활성화 버튼이 뜨거든요. 그래서 클릭한 후 OK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알루미늄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툴즈 가시면요. 툴즈에 옵션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트를 찾으려면 제너럴 가셔서 제너럴의 파라메타 앤 너리지의 세 번째 보면 유니트라고 있고요. 유니트의 이 부분이 밀리미터인지 확인하시고 매스를 클릭한 후에요. 매스는 여기 있겠죠. 매스를 그램으로 바꿔주세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면 그램으로 바꿔주시고 decimal places for read를 넘버 2로 바꿔, 이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클릭해 주시면 유니트를 좀 맞춰준 거고요.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질량은 이 파트의 마우스 3번 버튼을 누르고 프로퍼티스를 가시면 매스라고 있습니다. 매스에 답이 뭐냐면 1107.68이 나와야 되는 거죠. 1107.68g이 나와서 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 질량 측정하는 걸 해봤고요. 이제 수정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수정 작업은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면을 선택해주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입장해 보겠습니다. 네, 고면을 선택해주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고면이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 면이었을까요? 고면 말고 요 반대편 면을 한번, 마찬가지일까요? 네. 한번 예, 이렇게 했더니 이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이 스케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스케치를 어떻게 해주냐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요. 요렇게 선을 좀 그었네요.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네, 이렇게 선 하나 그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젝션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노란 원을 하나 만들어 줬고 복잡하네 형상이. 네, 요렇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걷네요. 그 다음엔 이 부분에 프로파일을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줬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선에는 얘랑 얘랑은 패럴렐하게 주었고요. 컨센트 디파인드 달러버스의 패럴렐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패럴렐하게 거져 있네요. 이 선과 이 선을 패럴렐하게 그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이 부분을 스케치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